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OS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오늘은 체계화된 구조와 완벽한 청킹 최다 합격생을 배출해내고 또한 배출해내고 있는 보건의 퀸, 보건 1타 김기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인사 그리고 이 땅에 참 보건교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선생님, 저를 지금 우리 듣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올해 꼭 선생님들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합격하실 겁니다. 아니 이런 컨셉이요 교수님도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강의에서는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분인데 상당히 좀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데 수업이 너무너무 좋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 차분하게 하시는데 이런 컨셉이 좀 익숙진 않으시죠? 네, 처음이죠. 이걸 근데 이 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좀 즐겁고 재밌을 거예요. 네, 교수님 네. 이런 모습을 처음 네.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교수님 무엇보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제 조교 선생님도 교수님 수업 듣고 인천에서 굉장히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네. 그 합격생도 최다 또 고득점으로 거의 뭐 수석 차석 이렇게 합격생을 배출해내고 네. 있는데 네. 그 비결이 뭐예요? 교수님? 비결이요? 네. 비결을 알려주면 안 되겠죠? 비밀인가요? 네. 저한테만 네. 저한테. 네. 비밀이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작년에 네. 전공 63점 이상이면 고득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세보니까 54명이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경기도에서만 등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경기도에 초등하고 중등에 추석하신 분이 제 수강생이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수업을 들으면 고득점을 전국 고득점을 이제 얻게 한다는 그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비결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비결이 뭔지는 네. 나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네. 제가 이제 구조화를 잘 해주고 네.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잘 해주고 그리고 또 외워야 할 서답형은 네. 써야 되잖아요. 근데 네.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청킹을 잘 해주어가지고 네. 그래서 딱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음.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문풀 문제가 좋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량진에 있는 문제 중에서 네. 제 문제가 제일 좋았다라고 네.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런 것들이 네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교수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체계화된 구조와 프레임을 잘 잡는 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로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청크가 좋아야 되는데 이러한 청킹을 재밌게 잘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문풀에서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강조하는 네. 이제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그니처 교수평의 신생사기 내용 정리하고요. 또 답안 작성은 또 우리 기적의 공식 있죠? 대중에서 따살 길갈고 주제어가 툭툭툭툭 마무리는 치고 또 문제 퀄리티 좋죠? 교수님과 제가 오늘 콜라보 네. 이 시리즈인데 정말 콜라보하면 작품 나오겠네요. 네. 제 수강생님께서도 다른 선생님들도 네. 저랑 이지원 선생님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외모가 잘 어울리지 아니 잘 어울리죠. 모르겠는데 네. 강의도 그렇고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타일이 우린 좀 그레이스한 걸 좀 좋아하는. 네, 저는 좀 그레이스하진 않고요. 교수님이 그레이스 하시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거 친구들과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이 수험생들을 그래서 좀 텐더하면서 좀 부드러우면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네.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게 제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무엇보다 핵심은 교수님 스타일 제 스타일 이제 꿀조합이다. 요거 하나 강조해 주시고 싶고요. 제가 묻어갑니다. 그거랑 교수님이 요 이제 최다 합격생을 내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이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 이 부분 어떤 철학이라든가 네.
하는 강의에서의 뭐 이런 걸 녹여내고 싶다라든가 뭐 네. 이런 거 말씀. 저는 저는요 제 비전은 선생님들을 합격시키는 게 제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저한테 온 이유가 보건교사에 합격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들을 합격시키는 거에 저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시간이 거기에 쏟고 있고요. 쏟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훌륭한 보건교사가 되게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합격시킬 수 있고 또한 훌륭한 보건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보건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애들을 키워보는데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애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요즘. 어려운데 그때 한 선생님이라도 걔한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는 그런 선생님이 너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보건교사로 합격해가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돼서 학생들을 잘 돌보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모든 거를 바치고 있어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되게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합격시킬 수 있는 뭐 이제 합격을 놓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과 이제 현장에 나가야지 이제 어떤 교육적 소신 마인드,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이 평소에 교수님 굉장히 여러분 신비주의예요. 왜 신비주의냐면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거의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사실 쉽지 않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일에 이제 집중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도 틀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난삽한 편이긴 한데 복잡한 생각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교수님 좀 심플하게 거기에 이제 일로 매진하시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그런 교육 철학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수님 이게 공식 질문인데요. 네. 이제 공식 질문인데 이런 친구가 합격한다? 과연 어떤 친구가 합격할 상이냐? 요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네. 그 시험이 우리 임용 시험이 11월 말에 시험 보잖아요. 네. 그 막판 모의고사에서 잘 못 쓰셨어요. 그리고 그 수강생께서 제가 그 무명일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직강생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한 분이셨어요. 막판에 한 분.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못 쓰시더라고 잘. 답안을? 네, 답안을 잘 못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막판에 직강이 한 분밖에 안 남으셨는데 네. 이분이 네.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네.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잘 볼 거라고 제가 잘 볼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네. 그거에 자기가 못 쓴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한 삼수생 정도였어요. 저보다도 좀 연세가 있었어요. 저보다 네. 한 2살이 많으셨거든요. 네. 그러셨는데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근데 합격하셨어요. 지금 경기도 중등의 보건교사로 네.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아무리 시험 못 봐도 끝까지 네. 믿음으로 가는 거. 네. 난 그 선생님 제일 기억에 남고 그게 보건교사의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무리 시험을 못 보고 네. 그럴지라 하더라도 네. 최종 시험에서는 네.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과 기적. 그 힘과 기적은 자신을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을 필요 없고요. 네.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가지면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는 날은 기적을 이루는 날이라고 네. 저는 스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힘과 기적. 네.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정말
이게 헛수고라는 게 없고 네. 또한 공짜도 없는 네. 법이니까. 공짜가 있긴 있어요. 아, 공짜 있나요? 네, 공짜도 있어요. 공짜도 있나요? 네. 네. 적어도 이 씬에서 우리가 1년 동안 꾸준히 걸어가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대했었던 그런 결과치가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네. 좀 디테일을 살려서 몇 가지만 교수님 네,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합격 네, 전략. 네. 알려주세요. 학교 전략. 네. 학교 전략은 이제 문풀이 또 시작하잖아요. 7월에. 네. 그래서 학교 전략은 네. 틀려야 산다. 라고 아, 저는 생각이 들어요. 틀려야 산다. 네. 우리 뇌는 네. 충격을 가야 이게 오래 남거든요. 네. 그래서 충격을 가하려고 하면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고 틀려야 뇌에 충격이 가해져요. 그래서 그 충격이 이제 장기 기억을 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틀려서 정말 다행이다, 잘 됐다. 그래서 문풀은 행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들어요. 문풀의 앞으로의 그 7월부터 10월까지의 그 기간들은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행복한 거. 저는 공부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공부는 엔돌핀, 공부는 행복. 그래서 틀려도 행복이라고, 네, 그렇게 저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문풀 씬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수험생과 같은 경우는 오답을 잡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기보다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문제로 이걸 전환을 시켰을 때 내가 제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답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향상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인데, 그냥 오답 점수가 안 나와 실망을 해버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가 힘들고, 그런데 여기서 좀 행복한 공부, 이걸 좀 강조를 했고, 공부가 곧 이제 엔돌핀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교수님 이래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걸 조금 공부를 장기간 하고 이걸 좀 극복해 보고 이 오답 또는 이 성공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실패를 또 계속 하다 보면 학습된 무력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공의 기회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오답을 발견했어. 그러면 오답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것을 이제 좀 전환시키는 어떤 비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 좀 없나요? 팁이? 발견을 했어요. 내 문제를 풀었어요. 네, 네. 문제를 풀었는데 네. 여기서 기대할 만큼 점수를 못 받고 저조했어요. 네. 그리고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오답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네네네. 또 안 틀리는. 또 안 틀리는 거? 근데 뭐 또 안 틀리는 거? 그거는 이제 계속 그 부분은 네. 체크를 해서 네. 계속 이제 좀 반복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 틀린 문제가 네. 다음에 또 보면 또 틀린대요. 네, 그런 그럼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부분이 나에게서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약한 애는 애 키우는 것도 그래요. 애가 더 좀 얘가 문제가 좀 많고 얘가 여려. 그러면 부모는 걔한테 더 시간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시간과 관심을 들여야 걔가 그래도 좀 좋아져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내가 자꾸만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걔한테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사랑을 갖고. 네. 신경과 사랑을 가지면 걔가 어느 순간 자라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틀린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음에 봐도 또 틀리는 경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틀린 문제는 3번 이상 다시 풀어봐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교수님들 이렇게 출제를 하면 여러분한테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이제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성장 참조 평가. 그리고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교수님 몇 점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전공 안정권이? 전공 안정 점수요? 네네. 그건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네, 대체적으로 한 80점 기준에서 한 65점대 정도 되나요? 65점이 넘으면 네. 고득점이고요. 네. 보통. 네. 그래서 한 서울은 60점, 한 58점. 경기? 서울은 서울 58. 경기 기준에 그 정도요? 네, 서울은 58점, 경기도는 한 55점. 그 정도요? 네, 네. 아, 55점, 58점이면 제가 20점을 보태면 이제 네, 네. 그럼 75점 정도 되면 안정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아, 20점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가 이제 또 디테일을 잘하기 때문에 네. 세심한 배려, 디테일. 아,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판까지 점수가 안 나왔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제 학교 현장에선 수험생의 사례를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수험생 사례 말고 또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한 명 더? 특별한 케이스. 네. 특별한 케이스는 이분 거의 비슷해요. 이 선생님도 네. 막판까지 네. 시험을 못 봤죠. 음. 꼴등이었어요. 직강에서. 저는 1월 달부터 이제 네. 시험을 항상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소시였는데 네. 항상 꼴찌였어요. 네. 후반기에도 거의 막판에 11월에도 네. 꼴찌였는데 이 선생님이 실제 시험에서는 전국 수석 점수였어요. 전공이. 실전에서? 네, 실전에서? 실제. 우와, 그런 실제 경우도 그 있나요? 1차 임용고시 시험에서 네. 이 선생님 점수가 네. 전국 수석 점수였어요. 정말 이 선생님이 제일 높았어요. 네.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우리는 좀 많죠. 네. 힘들고. 네, 힘들고 그 근처. 네, 70점대 중후 막 이런. 우리는 70점대 중후는 없어요. 조금. 그래.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6후반. 네 60대 후반 정도 네. 맞았거든요. 그때도 좀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11월까지 네. 시험을 못 봐도 네. 못 봤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음.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믿고 시험 보고 기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삼수생의 예를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유사한 얘기인데 이제 초수생의 이제 경우에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점수를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수업에서 좀 메타포, 비유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초수생을 비유할 때 초수의 어떠한 이것을 비유할 때 삼행시단 교수님 저는 첫사랑의 비유를 해요. 첫사랑. 네. 네. 첫사랑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네.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네.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동창생 중에 첫사랑과 이루어져서 다 알아요. 이제 와이프도 다 아는데 초등학교 때 만나서 네. 결혼까지 해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도 네. 자기 부인밖에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런 친구가 있는데 보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은 없고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근데 때때로 보면 그게 촌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드물게 첫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초수생과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 말고 이 교수님 제시해주는 컬이 세심한 배려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합격률은 사실 떨어지잖아요. 초수가 합격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요즘은 높아요. 요즘 또 높나요? 보건은요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초수가 합격률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요? 네. 대단한. 여러분 50% 믿기십니까? 네, 처음에 도전해서? 네. 대단한. 이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교과별로 좀 차이가 네,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있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도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메타포를 그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모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쏟아 부었을 때 그런 첫사랑이 이루어지듯이 그 합격의 첫눈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제가 너무 문학적인 거예요. 네.
원래 네 문학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과신 줄 알았어요. 문과. 제가 근데 교육학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교육학이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실증을 잘 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육학만 질리지 않았어요. 이제 공부하는데 그러면 배우는 대부분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투영돼 갖고 네. 이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신호를 위반하고 막 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도덕성 발달은 뭐 어디에 와 있겠는 하는 걸까? 이 어떤 법규를 위반할 정도로 어떤 생명의 가치라든가 네. 이런 위급한 일, 법도 우리가 이게 어떠한 사람이 만드는 인습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적용되는 게 달리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도덕성 발달을 갖추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교육과정의 발달사에 보면 이제 그 출발점 보면 이제 스펜서라는 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네.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지 What knowledge is most worth라는 그런 논문을 써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보건 생리학이 나와요. 네. 보건이요. 네. 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가장 실제적인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 보건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학문인가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괜히 앞이 길었죠? 네. 보건할게요. 우리에게 보건이란? 제가 좀 이제 이론하고 생활하고 조금 제가 좀 괴리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괴리가 있어가지고 되게 생활에서의 보건학이라는 말에 대한 말을 하기가 좀 내가 이거를 접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괴리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대답을 하기가 아니 저희 집에서 네. 제가 제일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지금 전혀 이렇게 느낌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뵈면요, 이 어떤 이렇게 막 빨대를 쓰더라 그거는 뭐 주름 그거 빨대 쓰면 주름이 진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 몸에 안 좋다든가 이건 칼로리가 높다든가 네.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건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 여쭤본 거예요. 이게 교수님. 전부예요. 네. 제가 여기 생활속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게 전부예요. 아니 교수님 특징이 알면 할수록 신비로운 부분이 많아. 이게 평상시에 아니 저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이렇게 와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게 보건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이게 정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삶의 양식으로 하나로 이제 이게 인격화가 되었다, 이게 내면화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보면 이 교육학적인 어떤 학문의 어떤 이 틀이라든가 거기서 배우는 수많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지 이게 수업에서도 멋지게 이제 수험생과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평상시에 그걸 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한 저는 뭐가 되나요? 교수님 뭔가 그럴듯한 걸 한번 던져줘야지 뭔가 이렇게 얘기하게 아니요, 되는데 교수님은 이게 네, 일치가 되셨네요. 학문과 삶이. 저는 약간 학문하고 삶이 좀 괴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게 완벽히 일치가 되면 또 그것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 초월한 걸로 여기서 지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교수님과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이제 6월이고 이제 6월 지나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흔들림 없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던 남보다 똑같이 공부했어도 점수를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덜 했어도 비슷한 정도의 성과를 뽑고 싶은 게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방향 제시, 그 다음에 정확한 커리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네. 먼저 방향 제시부터 해주시죠. 방향제 씨요. 네. 방향제 씨는 이제는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능력과 에너지와 머리는 사실은 네, 무한하지만 무한 속에서 우리가 또 유한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제일 좋은 거죠. 중요한 거 우리 시험은 중요한 거가 한 70, 80%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네.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음. 공부한 사람들이 네. 주로 이제 합격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겠다라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암기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에너지가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네.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80%라고 네. 말씀하신 그 부분, 네. 이게 대부분의 그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게 이 8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내가 틀리거나 하면은 이건 데미지가 굉장히 큰 네. 부분이고, 네. 그죠? 그리고 이 80% 다시 말해서 이걸 또 메타포로 하자면 이거 집토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이 집토끼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여기서 여유가 되는 대로 플러스 알파를 네. 붙여가는 게 좋은 네. 학습법이다. 그렇죠.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 80%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네. 이 공략을 해야 되고, 그 학습 양과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스파르타로 한다 이렇게 하면. 학습약간 시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계획을 안 세워요. 저는 계획을 좀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있는데 네네. 하루에 내가 뭐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어떤 양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세부적인 계획을 저는 안 세워요. 네. 안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공부만 한다. 그게 그냥 생활이에요. 네. 내 시간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럼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해. 그리고 뭐 공부가 즐거움이야. 아까 제가 엔돌핀 얘기했었죠. 네. 그 공부가 나한테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서 다른 것을 하면 더 불안해. 네. 괴로워.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공부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안 그렇던데. 그래서 저는 안 그렇던데. 교수님 너무 이게 구도적인 거 아니세요? 너무 이 구도적인 삶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네. 조금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제가- 재밌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제가 조금 교수님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략을 얘기하는데 오로지 삶에서 공부를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네네네. 그래서 남은 네. 시간을 그냥 네. 그렇게 보내면 돼요. 근데 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수 조용필을 좋아하거든요. 조용필. 그래서 조용필 님께서 이제 저희 집 옆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가왕이시죠. 그래가지고 가왕. 제가 네. 왜 집 앞에 가가지고 서 있을까 좀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오빠 부대를 만든 조용필. 네, 기도하는. 네, 네. 네네.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네? 저 이제 저랑 만나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 저요? 둘 셋. 전 모나리자. 아니요, 저 아니요. 모나리자 안 좋아. 모나리자가 재밌는데. 아 그래 모나리자는 안 좋아하고 저기 그 있잖아요. 창밖에 단발머리, 고추 잠자리 그렇죠. 이런 약간 이런 맞죠. 풍. 네네. 그런 풍. 네. 저는 그 모든 것 다 주어도 하는 게 모나리자. 저랑 좀 취향이 틀리시네요. 네. 그럼 저기 약간 흥을 좋아하는. 좀 느리고 좀 네, 네. 뭔가 그런 거 안 좋고 약간 흥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약간. 아니 좀 모나리자가 얼마나 흥이 나는데요? 모나리자는 조금 네. 별로 흥난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아니 그 제스처도 이게 있고. 여기 선생님은 네. 교수님은 제스처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너 저는 제스처도 약간- 잘하시고 아, 저는 몸칠해서 제스처는 좀 약간 리듬감 있는 글쎄요. 그런 스타일. 수업도 리듬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진짜 이게 좀 난삽하죠. 난삽하고 근데 꼭 필요한 걸 자제하려고는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근데 생각 없이 막 흔드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죠. 그 전신 반응 기법을 살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네. 네, 하여튼 지금 그래서 조용필 얘기 왜 네, 했냐면요. 네, 네. 조용필 씨는 노래 얘기만 한대요. 아, 조용필 오로지. 씨 만나면 노래 얘기만 한대요. 아, 그분은 모든 네. 삶이 노래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 모든 삶이 공부거든요. 간호학 빼면 전 실체예요. 네. 간호학 빼고 다른 데 가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네. 나머지 그 기간을 그냥 네. 그렇게 보내면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자, 진짜 복원하게 그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많이 이제 그 예전에 지도에 바친 인생 김정우라고 제가 위인전에서 그 들은 이런 적인데 대동여지도 아시잖아요. 완전히 복원하게.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체화시켜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족지혈이네요. 이제 교수님에 비하면 참 조족지혈이고. 그러면 지금 방향은 포인트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를 하면서 대답보다 질문이 이렇게 긴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말이 좀 제가 말을 조금 하고 교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컨셉인데 네. 상당히 짧게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좋은 점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의 참뜻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 출연이 좀 없어요. 제가 원래 저기 과묵한 성격. 이후에 지금 질문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해 주셔야 네. 돼요. 그래서 방향은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 9월에는 영역별 문풀을 네. 하고요. 네. 영역별 문풀을 이제 지역에서 학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학교 보건요? 네, 학교 보건, 네. 지역사회 네. 시작해가지고 학교 이제 보건, 지역사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과목을, 그래서 저는 7, 9월을 좀 시간을 두는 이유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좀 해야 된다. 네.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에 대한 생각도 하기 위해서 이제 7, 9월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네. 모든 과목을 합해서 문제를 실전처럼 이제 문제를 푸는 게 12월에는 실전처럼 문제를 내죠. 10월 달부터요? 네, 10월부터 10월, 11월에는 그때는 전 과목이 섞여진 그런 문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책을 출간을 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정리특강에 했던 그 자료들을 이제 주제별로 문제하고 답을 그런 이제 포켓 다니면서 인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이번에 출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은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단 기준이라든지 병태 생리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모아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접종, 약물 같은 경우는 접종을 많이 했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 그 정리,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그리고 영역별로 또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영역별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그 틀을 또 잡아가고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는 이게 이제 문풀인가요? 네, 이제 문풀. 순서대로 네. 영역별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실전 목으로 가면서 이제 압축된 거는 이제 책이 나오는데, 네. 그 압축된 거 그건 이제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압축된 거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내용은 네. 내용 한 300페이지가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300페이지요? 네, 내용 자체는 300페이지가 좀 높고 문제가 네. 문제도 내가 똑같이 되겠죠. 그것도 네. 300페이지. 합하면 이제 600페이지가 좀 넘어요. 이게 근데 전공인 근데- 것을 감안했을 내용은 때는 300페이지. 이게 그 더 줄이기도 사실 힘든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압축적으로 이론 요약의 모든 것, 문제의 모든 것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 이론을 양심상 사실 뭐 수험생 이것만 보면 되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수험생 현혹시킬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내용을 넣다 보니까 그게 저도 한 200페이지가 좀 넘어요. 240페이지 되는데 다만 여기서 포인트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중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꼭 시험에 나는 것 위주로 힘을 주면 그게 전 후반부로 나눴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146페이지 정도 안에서 전반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전반부와 관련성 있는 게 난다라고 나름의 정리를 해준 거죠. 네. 근데 교수님 보면 이게 300페이지 분량, 교수님 학생들이 엄청 기다리겠는데 이게 빨리 네. 나와서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나온다고요, 이 책은? 6월 말 정도에 나올 거예요. 6월 말이요? 네. 6월 말. 그러면 한 요 내용을 보고 몇 회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되겠어요. 네, 네. 그죠? 교수님 커리가 보면 상반기 때 이렇게 쭉 끌고 오고 하반기 때 영역별 문풀 가는데 이 압축된 교재를 갖고, 왜냐하면 상반기 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끌어왔었던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으니 그 이해에 기반으로 해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고 문제를 풀고 실전 목으로 힘을 키워서 현장으로 들어가자. 이거 맞나요? 네. 네. 네, 맞아요. 정리를 잘했나요?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교육학도 정리를 되게 네. 잘하신다고 네. 네, 들었어요. 네. 교수님한테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네, 이제 이 정리를 잘하는데 이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노우볼처럼 또 여러분 이렇게 확 이제 부채살 퍼지듯이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그죠? 미신불사 상유십이 미천한 소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있다. 그래서 확 학입진을 펼쳐서 모든 문제를 다 네. 이제 감싸고 휘어잡는 그 네. 전략으로 여러분 학교 현장에 세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함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가고요. 그러면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더 했어. 이런 경우가 저도 좀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많이 한 거예요. 정말요? 저 원래 말이 없다니까요. 정말요?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는 원체 잘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럼 교수님 거의 이제 2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당부, 그러니까 2가지인데 1가지 마지막 당부는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 마무리를 할 텐데, 이 마음에 남는 마지막 당부, 교수님의 삶의 어떤 명언도 좋고요, 아니면 수험생이 꼭 가져야 될 각오라든가 이런 거 꼭 새겨야 할 사항이라든가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 이거 좀 해주시죠.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모토는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든요. 믿음은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믿음은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거든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제 인생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변화를 줄 수 있고 네.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은, 제 삶이. 근데 그 기적을 이뤘었던 건 사실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합격을 믿어야 돼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합격을 믿으시면 그 합격이 기적으로 선생님한테 와요. 그거는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올해 13년을 가르쳤거든요. 13년을 가르치고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구나. 근데 그 기적을 이루는 거는 믿음이구나 라고, 네, 그게 선생님들도 경험을 할 거예요. 네. 믿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최고는 교수님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우리한테는 믿음, 아까 사랑 얘기도 했잖아요. 사랑도 중요해요. 이 씬에서 이제 우리 노량진, 그리고 이게 되게 처절하잖아요. 교수님이 노량진에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 만나고 그들을 학교 현장에 세워야 되고 그 과정을 올곧이 함께 가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더 이 심지라든가 마음이 저보다 더 단단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감정이입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 수험생이 잘 안 되거나 계속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저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저쪽에 원효대교 그쯤에서 세워놓고 운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왜 흔들릴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막 이런 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이 수험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 현장에 세울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전해져서
이 수험생의 학교 현장에 꼭 설이라는 그 믿음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 네. 잘 해석을. 네네. 해석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 딱 이렇게 막 던져주시면 찰떡같이 이제, 네. 이제 알아들어서 네, 그걸 네. 갖고 이제 하는.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 마지막 인사? 네, 그거 하고 한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네, 이게 원래 다른 분들은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네. 이 마지막 인사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님 모양이 깔끔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딱. 네, 선생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네, 영광입니다. 네, 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수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제 수업을 듣고 들으시면 아마 간호학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경 교수님 모시고 저도 많은 것을 마음속에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반기에 교수님과 함께 여러 커리를 함께 하면서 또 빼먹은 얘기 있어요. 또 해도 네. 되나요? 교수님과 그 1차뿐만 아니라 여러분 2차 준비와 관련돼서 이번에 교수님 시험이 11월 요번에 26일이에요. 네, 26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일, 26일이에요. 1차 시험이. 네 번째 주, 11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그거 끝나면 다음 전 하루만 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좀비 정신으로 일어나라. 다시 네, 네. 일어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더라도 또 에너지가 차와요. 했던 리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쭉 내용 공부하고 여러분 스터디 조성하시고 그리고 정책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요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차근 이렇게 갈 건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1월달 컬이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한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제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최후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러 왔어요. 그 행사를 하러. 근데 교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쭉 1차뿐만 아니라 네, 2차까지도 많은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때는 다른 영상으로 해갖고 EOS 김기영 크로스해서 네, 다시 네. 또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뜻깊은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인사도 하셨는데 손 흔들면서 네,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